전 세계 긴급경보 스레아이 에이틀라이스 미사일 발사로 핵잠수함에서 14분간 완전한 정전 발생.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 요약이 아닙니다. 14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는 군사 인프라 중 하나가 무산된 사건에 대한 생생한 설명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전면전 상황에서도 완전한 고립 속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된 전략 핵잠수함들은 지상 지휘소와 어떠한 통신수단도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핵심 사실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폭발도 없었고 공식적인 공격도 없었으며 식별 가능한 기계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오류가 없다고 여겨지던 초저주파 통신 채널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송신도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확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고 동시다발적인 전세계적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전통적입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위성이나 사소한 간섭에도 취약한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 암석, 심지어 심각한 대기 교란까지 투과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대역인 초저주파 VLF와 초저주파 ELF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핵 전자기 펄스와 문명 붕괴 시나리오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동시에 고장 나는 상황은 알려진 어떤 운용 매뉴얼에도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기와 독립적인 기록에 따르면 해당 장애는 서로 다른 해양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오류도 아니며 미흡한 유지보수 작업도 아닙니다. 발생 시점이 너무 짧습니다. 이러한 동시 발생은 통계적으로도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라이 아틀레이스. 그것은 단순히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에 간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군 시스템이 침묵을 지키던 바로 그 시기에 민간 및 군사 센서들은 무언가를 감시했습니다. 객체의 동작에서 나타나는 특정 이상 현상이는 일상적인 관측이나 알려진 모델 내에서 예상되는 변동이 아니라 매개 변수를 재보정하고 예측을 수정해야 하는 편차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까지 이번 정전 사태를 스레아이 에이틀라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공식 발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타임라인 기존의 설명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기술적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 차원의 절대적인 침묵, 기자회견도 없었고 상세한 기술 보고서도 없었으며 공개적인 안심 시도조차 없었다.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양상은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와 국방기관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두릅니다. 인적 오류, 장비 고장, 내부 훈련 등을 탓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규정이 은밀하게 수정되었고 감시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 14분 동안 지구 해저 핵무기 일부와의 통신망이 두절되었습니다. 통제력 상실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더 불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 대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공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주파수 대역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생하는 간섭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되는 시스템이라도 짧고 조용하며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4분이 지나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리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기술적 설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로그도 남아있고 이후의 프로토콜 변경 사항도 남아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으로 시작된 사건은 곧 불안감을 자아내는 의문으로 변모합니다. 그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후로 그렇게 침묵이 이어진 것인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상 패턴에서 벗어난 스레아이 ATLAS 동작의 특정 이상 현상과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느리는 기술적 우연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물리적, 군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동시다발적 실패가 왜 훨씬 더 심층적인 설명, 즉 현재의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까지 건드리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안에 애초에 절대 동시에 고장 나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들이 동시에 단시간에 완전히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형의 현상을 기술적 잡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가 이미 대중의 눈을 피해 실제 결정을 바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잠수함은 단순히 무기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안정 플랫폼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은밀하게 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합리적인 행위자는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단 몇 분이라도 중단되면 균형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군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극한의 시험을 거치고 실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4분간의 완전한 침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초저주파 통신에 대한 공개 연구 결과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VLF 및 ELF 대역이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위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반적인 대기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핵폭발로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기록된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항상 국부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발생하거나 명확한 물리적 현상과 연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일은 이러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독립분석가들은 특정 점에 주목했습니다. 점진적인 퇴화의 부재 신호 손실이나 잡음 증가, 불규칙적인 지연 현상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스펙트럼에서 강렬하고 국지적인 외부 간섭 덧 내부적인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SRIN-I ATLAS는 단순히 흥미로운 천체 관측 대상이 아닌 더 폭넓은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록된 관측 결과, 즉 예측 모델의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관측 매개 변수의 변화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독립 시스템에서 일관된 시간적 상관관계. 과학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반복되지 않으면 이를 배제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센서들이 같은 기간에 수렴하는 이상 현상을 감지할 때는 그 사건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범주에 속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관측소들은 감시를 강화했고 전략 부문에서는 공식 발표 없이 프로토콜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공황 상태가 아니라 신중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군사 분야를 넘어섭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통제에 대한 인식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핵심 기술들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관찰 가능하며 수동적인 상태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은 그러한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시스템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항상 사전에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류의 논의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만 조용히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독립적인 분석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치부하지 않는 콘텐츠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적인 행위가 아니라 평소에는 단편적이거나 희석되기 쉬운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 간섭,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한 가지 기술적 세부 사항이 이번 사태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정전 자체 하지만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된 정확한 순간 이 특정 지점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는 14분간의 침묵이 단순한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한정된 간격이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14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시스템은 다시 가동되었고 바다는 잔잔합니다. 사이렌 소리도 뉴스 헤드라인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군사 지도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말입니다. 통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세계 속 인간의 위치, 실패, 스펙트럼, 프로토콜, 상관관계. 하지만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은 단순한 공학적 문제를 넘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의미의 문주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정전 그 자체가 아니라 정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경고도 없이, 대립도 없이, 그리고 명확한 설명도 없이 현대 과학은 미지의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발전해왔습니다. 현상은 모델링되기 전까지는 낯설었고 이해되기 전까지는 위험했습니다. 잠수함 사건은 이러한 논리를 다소 당황스럽게 깨뜨립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과 해석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 능동적인 센서와 완벽한 기록이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 왔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기존 모델이 실패했을 때 등장했고 양자 물리학은 물질의 행동이 고전적 법칙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 이해에 앞서 불편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제도적 저항, 전략적 침묵, 그리고 해당 사건을 무관한 예외로 치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문명적 맥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상호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한 적이 없었습니다. 통신, 국방, 경제, 심지어 안보에 대한 인식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술적 계층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계층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비록 몇 분 동안이라도 단순히 시스템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무적의 환상금이 가는 것. 통제는 어느 정도까지 실제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단순히 기능적인 담론에 불과한가. 문명은 언제나 질서와 지배라는 공유된 역사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우리 문명은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센서가 모든 것을 감지하고 알고리즘이 위험을 예측하며 우주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감시되는 환경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시사한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성급한 결론이나 특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식론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전에 그 영향이 이미 존재하는 현상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간섭이 공격은 아니며 모든 취약성이 의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실패는 심오한 재고를 위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14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도적, 과학적, 언론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황을 관찰하고 그 다음 절차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담론이 구축될 때까지 또는 문제가 관심을 잃을 때까지 공개적인 논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사나이 ATLAS는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인 안정성을 영구적인 지배력과 혼동하는 경향에 대해 그리고 이해하기보다는 반응하는 데 그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은 드물고 조용히 일어나는 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정상화하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방어 체계를 눈치채지 못하게 혹은 더 나아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우회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계심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쉬운 답으로 끝나지 않는 탐구를 기꺼이 따라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공감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은 편안한 확신보다는 어려운 질문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틀을 깨는 사고가 지적인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